도배새 친구들, 제발 나를 도와주시오. 나 홍길동은 타임머신을 타고 2019년 김해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소. 소자가 조선시대 때부터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불쌍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은 자네들도 알고 있을 것이오. 이번에는 2019년 김해로 날아와 쥐기업 회장의 재산을 훔쳐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성공했소. 하지만 결국 경찰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소. 소자는 잘못된 질서를 바라줬고 한 것뿐인데 정의로운 도배새 친구들이라면 소인을 꼭 도와줄 수 있을 거리라. 있어. 곧 법정에서 뵙겠소.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홍길동의 절도죄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재판장님. 피고인은 지난 2019년 9월 9일 쥐기업 회장이 금고에서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절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게 형법 제329조 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장을 받아보았습니까? 예. 검사가 방금 말한 공소 사실을 잘 알아들으셨지요? 예.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요. 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왔을 뿐이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소. 변호인도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지목되어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해당 5천만 원은 약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G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를 돌려주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는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들은 기억에 따라 진실 말해주십시오. 증인들은 증언하기 앞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선서를 안 후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해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홍길동에게 약 5천만 원을 절도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옛기 홍길동 이놈아! 하찮은 날도둑 주제의 영웅인 척을 해. 홍길동 저놈이 갑자기 금고에 나타나서는 도수로 나를 기절시키고는 돈을 훔쳐갔다고요! 이유가 무엇이든 내 돈을 훔쳐간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야!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예, 증인은 노동자들에게 3개월가량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죠? 예. 그건 그렇긴 하지만 아니 살다 보면 회사 사장이라는 게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참. 홍길동이 가져간 5천만 원은 노동자들이 3개월간 받지 못한 월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증인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월급을 홍길동이 대신에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임금이 밀리든 말든 그건 홍길동이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소. 그건 우리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이란 말이야. 노동자들도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건의를 하거나 신고를 했겠지. 그냥 홍길동은 도둑놈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증인,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 과거 조선시대에 홍길동에게 절도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북한의 보관 중이나 쌀 500서를 홍길동이 훔쳐갔습니다. 그렇게 이 양반들을 더러운 도둑놈이라 욕하더니 내 녀석이 우리가 다 할 게 뭐야?
대놈의 도덕질을 정당하지 말란 말이야. 존경하는 재판장님, 홍길동은 이번 범죄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예, 증인은 당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은 전적이 있지요. 예. 홍길동이 조선시대 역시 양반에게 괴롭힘 당하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백성들을 위해 권력에 도전한 것이죠. 당시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였기 때문에 홍길동이 아니었다면 백성들이 모두 희망을 잃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니 미천한 평민들이 날 위해 곡식을 갖다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오? 하지만 홍길동같이 천한 신분이 간이돼 재산을 노리다니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오. 또 우리 양반들의 행동이 만약 정말 잘못된 이유였다면 당시 관리자들이 해결하지 않았겠는가? 저놈은 그저 영웅놀이에 빠져있을 뿐이오. 백성들이 추앙이 되니 그저 천한 자신이 뭐라도 된 기분이겠지. 증인, 법정에서 타인을 모독하는 발언은 금지입니다. 변호사, 더 신문할 것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증인,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과거 조선시대 홍길동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뭐 그렇다. 짐이 살던 시대 아주 악명 높은 인물이었지. 여러 차례 곡식을 훔쳐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시설을 어지럽힌 주범이 바로 저놈이다 이 말이야. 아무리 나라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규율이 존재하는 법인데 백성들이 홍길동을 보고 뭘 배우겠다 이 말이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예, 당시 조선시대에는 탄관오리들이 많아 백성들이 살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니 일부 부패한 권리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나 모든 관리가 부패했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 홍길동이 진실로 백성들을 위한다면 그런 청렴한 관리나 징가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하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뒀어야 하는 건 아니더냐? 오히려 홍길동 때문에 백성들의 도덕관념이 무너진 것이야. 의도는 좋은 것이니 악행을 해도 된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지금 자네들은 지미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엄한 것들.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2019년에 발생한 본절도 건과는 관련 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측은 이 의의를 인정합니다. 변호사는 이번 2019년 사건에 집중하여 신문해 주십시오. 증인도 법정에서는 예의를 지켜 발언해 주십시오. 변호사, 더 신문할 것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변호사 측 증인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변호사는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쥐기업에 3개월간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당시에 월급을 받지 못해 증인이 처했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3개월간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있다면 월급을 주지 않는 사장에게 제가 있겠죠. 법적으로 해결하고요. 당장 먹을 쌀 한 톨 없는데 언제 그 절차를 다 거쳐서 돈을 받습니까? 게다가 그런 식으로 저에서 사장 눈 받게 나면 저는 앞으로 어떤 기업에서도 일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말의 조화 법이지. 저 같은 노동자들에게 법은 너무 먼 존재로만 느껴질 뿐입니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준 홍길동이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십시오. 예, 증인. 그렇다면 증인은 지급받지 못한 월급을 홍길동에게 가져와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절도죄에 대한 공범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아니지만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이의를 인정합니다. 검사는 신중하게 신문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사 측 추가 신문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증인,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변호사는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과거 홍길동에게 도움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매번 수확량의 2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요구하는 파렴치 탄간오리들 그들에게 강제로 곡식을 빼앗겨 힘들어하던 시절이 있었죠. 홍길동이 저희들에게 양반
홍길동에게서 뺏은 곡식을 가져다 주어 그해 겨울을 간신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곡식들은 다 저희의 피와 땀이었지요. 홍길동은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들을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준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 악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홍길동은 이미 오랜 옛날부터 부당한 재산을 돌려주는 데에만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증인,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평민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째서 똑같은 인간인데도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약자가 되어야 하는지, 저희의 이런 아픔을 어찌 왕과 양반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홍길동은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홍길동 같은 자가 없었다면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십시오. 예, 증인은 당시 홍길동이 곡식을 훔쳤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하지만 홍길동은 저희를 위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목적을 떠나 홍길동이 절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마치고 검사의 최종 의견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이 사건의 쟁점은 홍길동의 절도 여부입니다. 앞선 모든 증언에서 홍길동의 절도 여부는 확실시 되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가, 홍길동이 동일한 범죄에 전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인은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돈을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돈은 노동자들의 밀린 월급이며 정당한 곳에 지급된 점을 고려하여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개인의 목적으로 금전을 훔친 사실이 없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정당한 임금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저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한 조건에서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았을 뿐입니다. 재판장님께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해 지방법원 피고인 홍길동에 대한 절도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길동의 절도 사실은 명확한 점. 두 번째, 그럼에도 절도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유죄임을 인정하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2년간 다른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시 징역 1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